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국어 8단원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258쪽입니다. 8단원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인물의 삶을 찾아서. 이번 단원에서는 이야기에서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를 파악하고 자신의 삶과 관련 지어 보도록 합시다. 그럼 259쪽에 있는 시를 한 편 읽어봅시다. 제목은 행복한 일. 쓴 사람은 노원호입니다. 누군가를 보듬고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나무의 뿌리를 감싸고 있는 흙이 그렇고 작은 풀잎을 위해 바람막이가 되어준 나무가 그렇고 텃밭에 상추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가 그렇다.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참으로 행복하다. 어머니는 늘 이런 행복이 제일이라고 하셨다. 네, 이렇게 시를 한 편 읽어봤는데요. 이 시에서 말하는 이의 기분은 어떠한지 여러분 찾을 수 있나요? 네, 말하는 이는 지금 어떤 기분인가요? 네, 참으로 행복하다 이런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 행복한 기분을 느꼈을까요? 네, 바로 위에 남을 위해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준 나도. 네, 흙과 마찬가지로 나무, 울타리가 그러하듯이 나도 남을 위해서 내 마음을 조금 내어줬더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네, 마음을 내어주는 이러한 배려와 그리고 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시나 글을 읽으면서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함께 찾아봅시다. 한 장 넘겨서 260쪽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 찾기. 친구들이 모여 그동안 읽은 이야기 속 인물 가운데에서 기억나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를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봅시다. 만년샤스의 창남이가 기억나. 자신의 옷 한 벌만 남기고 이웃에게 모두 나눠주었거든.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만년샤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년샤스 이야기 기억나나요? 네, 기억이 나지 않는 친구는 이 아래 선생님이 댓글에 만년샤스 영상을 링크로 걸어둘 거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옹고집전의 주인공이 고집을 부리다가 네, 요 옹고집전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댓글에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지금 잠깐 멈추고 그 두 영상을 한번 보고 오세요. 네, 두 가지 이야기를 모두 다 보고 왔나요? 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만년샤스에 나온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네,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선생님은 만년샤스의 이 창남이, 이 주인공 창남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창남이는 본인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친구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불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모든 집이 다 탔을 때 자신의 옷을 다른 사람들에게 벗어서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이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선뜻 내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다. 네, 창남이는 그런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샤스가 뭐예요? 만년, 그러니까 닳지 않는 샤스, 내의. 우리 만년 다이어리 하면 다이어리가 칸만 있고 숫자나 달력이 써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내가 숫자만 쓰면 쓸 수 있는 거를 만년 다이어리라고 하는데 닳지 않는 항상 입을 수 있는 그런 샤스다. 즉 맨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옹고집전도 보고 왔죠. 옹고집전에서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가 있었나요? 네, 주인공 옹고집이 있겠네요. 이 주인공 옹고집은 어떤 인물인가요?
어떤 마음씨를 지녔나요?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지 않고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신데 아직도 왜 안 돌아가셨냐는 식으로 그렇게 정말 불효를 하고 또 스님들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아주 나쁜 마음씨를 가진 인물이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스님의 도술 때문에 반성을 하고 깨우침을 얻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창남이하고 되게 반대되는 인물이네요. 그래서 옹고집은 불효를 저지르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씨를 지녔다.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 인물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네, 먼저 창남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는 마음, 그런 배려심, 그리고 함께 헤쳐나가야 한다는 협동하는 마음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창남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옹고집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나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돈이나 재산과 같은 물질적인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은 이 두 인물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요? 네, 창남이에게는 뭐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네, 창남이나 옹고집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한번 써봅시다. 네, 각자 한번 여기에다가 써보도록 할게요. 네, 잠깐 멈추고 한번 써보세요. 다 쓴 친구들은 옆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찾으며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읽어봅시다. 자, 여기에는 지금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직업이 작가인 사람이 초등학생 친구들에게 쓴 글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작가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 책을 좋아하니? 나는 이야기를 쓰는 작가야.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너희에게 내가 기억하는 책들을 소개해줄게. 내가 처음으로 재미있게 읽은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인데 아기 꿀벌이 꿀을 모으러 바깥 세상에 나갔다가 모험을 시작하는 이야기야. 그 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게 꿈과 희망을 줬어. 이야기가 어찌나 흥미로웠던지 발데마르 본젤스처럼 작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지. 나는 책을 많이 읽었어. 누구보다 빅토르 위고 작품을 좋아했는데 레 미제라블은 여러 번 읽었단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이렇듯 빅토르 위고는 현실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빈민 구제를 주장하며 정치가로도 활동했어. 어니스트 헤밍위가 쓴 노인과 바다에서는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을 만날 수 있었어. 갈매기의 꿈은 꿀벌 마야의 모험만큼 내게 특별한 책이었지. 단지 먹으려고 날았던 다른 갈매기와는 달리 자신만의 꿈을 이루려고 끊임없이 나는 법을 연습했던 특별한 갈매기 이야기였거든.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단다.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 그리고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주지.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용기와 도전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듣는단다.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책이 주는 선물이야.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은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해. 나는 책에서 꿈을 찾았고 꿈을 이루는 방법까지 배웠으니 책이 주는 더 특별한 선물을 받은 거지.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너희도 책을 읽어봐. 네, 잘 읽어봤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직업이 작가인데요. 네, 왜 작가가 되었는지 바로 책을 통해서 그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와 있네요.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한 책은 발데마르 본젤스의 꿀벌 마야의 모험이네요. 네, 왜 이 책을 소개하고 있나요? 네, 이 책을 통해서 글쓴이가 느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보면 꿀벌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며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내게 꿈과 희망을 줬어. 네,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꿈과 희망을 줬기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네요.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물의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하는 책은 바로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입니다.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세상의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늙은 어부의 용기와 도전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용기와 도전을 느끼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자, 그 책은 내게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어. 네, 이 책을 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자기가 노력해야 할 점, 즉 책을 더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책을 각각 소개하고 있고 소개하는 이유를 여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책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도 데려다주고,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이 글쓴이가 요 아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밑줄을 함께 쳐봅시다. 자, 책을 왜 읽어야 하냐면 이야기 속 인물들은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주기 때문에, 그리고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용기와 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이야기 속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는 것도 책이 주는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니? 너희도 책을 읽어봐. 이렇게 우리에게 책 읽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장 넘겨서 262쪽을 펴봅시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글쓴이는 누구에게 이 글을 썼나요? 네, 바로 이 제목에 나와 있네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글을 썼습니다. 한번 써볼게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 그 다음 레미제라블의 인물은 글쓴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네, 아마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이라는 인물인데요.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책 소개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도움을 생각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이 내 마음을 울렸거든. 네. 그래서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에 마음이 울렸다. 이렇게 써볼게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모습이 마음을 울렸다. 다음 3번. 글쓴이는 왜 책 읽는 사람이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했나요? 네, 왜 책을 읽어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보니까 책을 읽으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어요. 첫 번째, 이야기 속 인물들이 우리를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준다. 여기에 선생님이 잘 보이게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주고 또 꿈과 희망,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용기와 같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 그 많은 이야기에 공감하며 인물의 삶에서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야 한다. 요거 세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다양한 경험 세계로 데려다 준다. 두 번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다. 세 번째, 내 삶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네. 첫 번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 두 번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된다. 내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된다. 네, 이렇게 책을 읽으면 다양한 경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경험도 책을 통해서 상상력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도 들을 수 있고 작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느껴볼 수 있고요. 세 번째, 내 삶을 되돌아볼 수도 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옹고집처럼 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삶을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한번 볼게요.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를 다시 읽고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 있는 물음을 답해 볼게요. 글쓴이가 소개한 책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4권을 소개했는데 그 중에 이 친구는 노인과 바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나는 노인과 바다야. 온갖 어려움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노인 모습이 쉽게 포기하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또 다른 책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작가가 소개한 책 중에서 꿀벌 마야의 모험. 자, 그 작가는 이 꿀벌 마야의 모험을 읽으면서 작가라는 꿈을 갖게 되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혹시 작가가 꿈인 친구들이나 글 쓰는 것, 또 책 읽는 것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어떤 점이 작가가 되는 꿈을 갖게 되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그 다음에 이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라는 제목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뮤지컬로도 있고 영화로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이 읽는 소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한번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갈매기의 꿈은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방금 이 4가지 책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으면 여기다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나머지 책은 다 읽어봤는데 꿀벌 마야의 모험만 못 읽어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궁금해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작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졌다고 하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꿀벌 마야의 모험이야. 이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가졌다고 하니 꼭 읽어보고 싶어.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래 한번 볼게요. 꿀벌 마야의 모험과 갈매기의 꿈이 글쓴이의 꿈을 이끌어준 것처럼 자신의 꿈을 이끌어준 책이 있나요? 그 까닭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한 그 꿈을 이끌어준 책 또는 여러분이 생각한 그 가치를 만들어준 책이 있으면 한번 여기에 써보고요. 그 책에서 어떤 점 때문에 그 꿈을 갖게 되었는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써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5, 6학년 여러분과 비슷한 시기에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책 2권이 있어서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한 권은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라는 책이고요. 또 한 권은 어린 왕자입니다. 이 두 가지 다 고전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이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감명 깊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다시 읽으니까 또 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엘라임 오렌지 나무는 5살짜리 제제라는 꼬마아이가 나무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나무와 친구가 되면서 겪는 그런 좌충우돌 성장기 이야기인데요. 이걸 읽으면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힘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어린 왕자라는 이 이야기는 많이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네, 소행성 다른 별에서 온 이 어린 왕자가 하는 그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책도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자, 그럼 한 장 넘겨보도록 합시다. 263쪽입니다. 책이 주는 선물을 받고 싶은 어린이들에게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글쓴이는 글의 제목에서 책이 주는 선물이, 네, 여기 지금 제목이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우리가 찾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그럼 무엇을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제목을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목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땡땡이라는 낱말을 자주 사용한 것을 보니, 자, 여기 낱말에도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주 사용한 낱말이 무엇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한번 이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보도록 할게요. 어떤 낱말을 자주 썼을까요? 나는 이야기 쓴 작가야. 책을 읽고 작가가 되는 꿈을 꾸게 되었고 책을 읽으면서 그 꿈을 키웠단다. 작가, 책, 작가, 꿈, 책, 꿈. 책은 계속 나왔고요.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꿈과 희망을 줬어. 꿈을 갖게 되었지. 그리고 또 희망이라는 단어도 썼고, 네, 또 쭉 가다 보면 뭐 용기와 도전 이런 것도 있었고,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작가라는 꿈을 이루려고 더 많은 책을 읽었단다. 네, 뭐 꿈과 희망, 관심, 용기, 도전, 책, 꿈, 책. 네.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네, 책을 정말 많이 사용했고, 그 다음에 꿈도 많이 사용했고, 작가, 또 뭐 도전, 용기,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자,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한 것을 보니 이 글쓴이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꿈을 가지려면 뭐 책을 읽어라. 뭐 작가가 되기 위해서 꿈을 뭐 이루려고 노력했다. 뭐 도전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책을 통해서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글쓴이는 무슨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냈어. 자, 여기 문장도 조금 진하게 되어 있는데 느껴지시나요? 어떤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러났을까요? 네, 글쓴이의 주장, 의견은 보통 글의 맨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맨 뒷부분에도 나와 있기도 하는데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맨 앞부분은 네, 책을 소개해 줄게. 그리고 맨 뒷부분은 너희도 책을 읽어봐 하면서 책을 읽어봐. 이게 바로 글쓴이의 의견, 생각이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너희도 큰 따옴표 해볼게요. 너희도 책을 읽어봐 라는 문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드러냈어. 자, 그럼 제목과 글쓴이가 자주 사용한 낱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 모든 걸 합쳐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봅시다. 글쓴이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네, 책을 읽자 하는 거고, 꿈도 넣어볼게요.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우자. 네, 비슷하게 여러분이 생각한 생각을 써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꿈을 키우자라는 내용을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래를 볼게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찾으며 글을 읽으면 얻을 수 있는 점을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글쓴이가 글의 제목, 글쓴이가 자주 쓴 낱말, 글쓴이가 중요하게 생각한 문장들을 생각하면서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네, 글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또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알 수도 있습니다. 방금 이 글쓴이의 생각처럼 여기 써볼게요. 글쓴이가 글을 쓴 목적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죠? 그런 목적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밑에 책 선생님의 말을 봅시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생각을 글의 주제라고 해요. 글의 제목, 중요한 낱말, 중심 문장을 살펴보면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의 주제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